안녕하십니까. 네, 권유경제 유일아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권순우 기자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권순우입니다. 야, 권유경제. 예. 자, 권 기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또 어떤 그 재미난 그 이야기를 또 권유하러 나오셨는지 기대도 되고. 예. 야, 정말 그 권 기자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들이 막 벌써부터 막 여기저기서 막 많은 그 설왕설 회자가 인구의 회자되면서 글로벌한 시장에 막 영향을 또 미치고 있는 모습들이 간접적으로 막 목격이 되네요. 간접적으로? 자의적으로 막. 뭐 잘 때라든지 뭐 이럴 때? 뭐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이렇게 목격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자, 오늘의 에피소드는 어떤 것입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 그러니까 요새 그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막 배터리 전문가가 되게 많아졌어요. 뭐 배터리 첨가제부터 해서 뭐 NCM 배터리, 뭐 LFP 배터리가 진짜 옛날에는 그 용어도 잘 헷갈리는 그런 배터리에 대해서 저는 낯설어요. 그러니까 준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냐면은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번 관심을 갖고 파기 시작하면은 그 어려운 그 옛날 황우석 사태 때 그 줄기세포를 연구하고 우리 그때 천안함 사태 때 그 스크류 무슨 스크류 뭐 이런 거 다 연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그 학계에서도 참 알기 힘든 미래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예전에 그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이 삼성 SDI를 방문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을 때 그 당시에 전고체 배터리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뭐냐 그래서 사실 LG화학, SDI, SK이노베이션 중에 그 LG화학이 제일 잘해요. 지금 사이즈도 되게 크고. 근데 오히려 삼성 SDI 주가가 훨씬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래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난번에 그 저희가 이제 권유경제 하기 전에 오죽하면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를 한다고 안내 표지판을 세웠는데 거기 뒤에 뭐가 이렇게 이게 있더라. 그리고서 그게 나노와이어다. 두 줄인가 했다며? 여러 줄이 있는데 여러 줄이야. 요 줄의 그 공법이 나노와이어 공법이고 나노와이저는 임극제를 실리콘으로 개발할 수 있는 특수 기술이면서 이게 되면은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0배로 늘어난다. 10배로 늘어나면 이게 비행기에도 쓸 수 있고 몇 킬로 가냐? 막 그래서 막. 비행기에 쓸 수 있는 거, 비행기. 그러면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도 결국 테슬라가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풀어가면서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제가 이제 기술적인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술에 관심이 있고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신 분들은 좀 그 기술에 대한 진짜 그 가이드라인을 좀 어느 정도는 지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죠,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할 때 이게 기술의 난이도의 가이드라인은 최소한 세계 최고 수준은 상방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세계 최고 수준이란다. 예, 세계 최고 수준은 상방으로 좀 갖고 있어야 세계 최고 수준에서도 안 되는 기술을 가지고 거의 당장 될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 너무 앞서가는 건 좀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인지, 언제 이게 상용화 될 건지 이렇게 접근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기술을 얘기할 때는 이거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세계 최고 수준 기술 수준을 가진 정도의 연구가 돼 있다면은 나머지 기술에 대한 연구도 어느 정도는 진행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검토해 보다가 이쪽에 집중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이거보다 너무 앞서가 있다라는 건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주제는 배터리. LG화학의 리튬황 배터리예요. LG화학의 리튬황. 예. 리튬황. 예. 리튬하고 황을 같이 뭐 만든 배터리겠네요. 그죠. 황을 이제 양극재로 쓰는 배터리인데 이게 그 차세대 배터리를 얘기할 때는 보통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많아요. 전고체 배터리는 지금 전해질이 액체로 되어 있는 거를 고체로 쓰는 건데 그러면 안전도라든지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올라가요. 그러면은 제가 또 좋아하는 수소 업계에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수소 산업을 정리하겠다는 얘기를 대놓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수소를 써야 되는 이유가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인데 이게 그 배터리로 그게 구현이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가 나온다면 굳이 뭐 수소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얘기 나올 정도로 꿈의 배터리예요, 전고체 배터리는. 근데 삼성 SDI에서 그때 논문을 발표하면서 양산을 한 2028년 상용화 정도를 얘기했는데 상용화를 얘기했는데 사실 그것도 학자들 사이에서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꼭 일단 사람들이 제일 스펙 좋고 제일 이상적인 것에 관심이 제일 많다 보니까 배터리 중에 전고체 배터리에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
그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상용화되면 수소 연료 전지 이런 거는 좀 약간 위축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래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진짜로요? 예. 그리고 사실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도요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얘기 들었어요. 저도. 예. 그런데 왜 삼성 SDI야? 전고체에 투자하고 싶으면은 도요타에다 투자를 해야지. 왜 삼성 SDI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전고체가 아니더라도 그 차세대 배터리로 그러니까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배터리가 몇 개 있는데 예를 들어 리튬 항 배터리, 아까 얘기했던 리튬 항, 아니면 리튬 에어, 아니면은 그 실리콘 음극재, 아니면은 뭐 리튬 메탈, 음극재 리튬 메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거 좀 헷갈리잖아요. 근데 전고체는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전고체에 관심을 가장 많이 갖게 돼요. 그리고서 제가 리튬항에 대해서 이 관심을 갖게 됐던 게 지난번에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그러니까 삼성에 갔을 때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개 회사 갔을 때는 뭔 얘기를 했는지 거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그때 LG화학이랑은 차세대 배터리로 리튬항을 협력을 하기로 했고, SK이노베이션이랑은 리튬 메탈을 가지고 협력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왜 따로따로 협력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그거는 좀 뒤에 얘기들이 좀 많긴 한데 어쨌든 딱 생각을 해보세요. 배터리 회사 세 군데를 가가지고 다 다르네. 첫 번째 갔을 때는 전고체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리튬항을 가고 그다음에 리튬 메탈을 갔어요. 근데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차세대 배터리가 뭐가 되든 하나가 되면은 자기가 이제 주행거리를 늘리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건데, 사람들은 다 SDI의 전고체만 기억을 해요. 그런데 리튬하고 리튬 메탈은 기억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LG 화학에다가 왜 너네를 만났을 때 리튬 황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LG 화학에서 얘기하는 게, LG는 원래 또 홍보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네. 홍보 못하기로. 보수적으로 하기로.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용자들이 홍보를 해줘야 되는, 야 이게 이렇게 좋은데 진짜 도대체 LG 마케팅팀 뭐하냐 이런 얘기 많이들 농담삼아 하잖아요. 물어보니까 리튬 항을 LG 화학이 좀 잘한다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그 글로벌하게 보더라도 이쪽에 좀 집중하고 있는 측면이 좀 있고, 거기에 대한 투자도 좀 많이 했고, 거기에서 레벨도 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근데 왜 얘기를 안 해요? 그랬더니 아니 뭐 그렇다고 우리가 조금 더 잘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이걸 바로 상용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저 지구상의 어딘가에는 우리보다 더 잘하는 애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굳이 뭐 그런 얘기를 잘 안 했다. 진짜 잘하네요, 그죠, 홍보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그게 너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외국에서는 무슨 배터리 그래가지고 진짜 미래에 대한 뭔가를 막 예시하면서 막 주가도 올리고 뭐 기업에 대한 위상도 올리고 자부심도 갖고 그러는데 뭐 잘하는 게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보수적일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리튬항, LG화학의 리튬항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있었는데, 어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LG화학이 최초로 차세대 배터리를 활용한 무인기의 최고 고도 비행 테스트에 성공했다. 이야. 근데 이거 내용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뭐 무인기 하나 올라갔는데 올라갔다. 거기에 리튬이온 배터리 썼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보도자료가 재미가 없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리튬항 배터리는 리튬하고 이제 그 양극의 리튬이 황이 있고 음극의 리튬이 있어서 둘이 만나는 과정에서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기가 발생을 하는 건데, 이론적으로는 에너지 밀도가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2배 이상 많아요. 그럼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로 갈 수 있는 최대 주행 거리를 대충 한 뭐 400에서 500 정도 얘기하는데, 그럼 일단 1000km 정도는 갈 수 있다라는 얘기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은 다 이제 리튬 이온 쪽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 지금 리튬 이온까지는 상용화가 돼 있고, 이걸 다 쓰고 있는데 차세대 배터리가 뭘로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전고체도 있고 리튬항도 있는데, 리튬항도 한 1000km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차세대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권 기자가 지금 바라보는 시각은 리튬 이온의 차세대, 현실 가능한, 실현 가능한 차세대 배터리는 리튬 황이 아니겠느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고체도 될 수 있고 리튬항도 될 수 있고 리튬 메탈 다양한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전고체가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리고 LG 화학이 잘하고 있는 거는 리튬항이다라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리튬항은 1kg당 한 1000와트시 정도의 에너지 밀도를 가지는데, 리튬 이온은 지금 있는 거는 그게 리튬항은 한 2500와트시로 한 2.5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리튬항의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 리튬항은 좀 가벼워요. 그래서 그 모빌리티, 어떤 자동차라든지 여기다가 배터리를 실으려면은 좀 가벼워야 되잖아요. 근데 리튬항은 킬로그램당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무게에 비해서 밀도가 높아요. 그럼 모빌리티 같은 이동체에다 실을 때는 무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빌리티의 어떤 그 적당한 배터리로 각광을 좀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LG화학이 왜 무인기에다가 자기네 그 리튬항을 탑재를 해서 시험을 비행을 했는가? 야. 그게 리튬항의 어떤 장점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비행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행기는 그 떠야 되니까 떠야 돼, 가볍게. 무게가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리튬은 무게당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리튬항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비행기라는 비행기다.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LG화학은 무인기에다가 리튬이온 배터리 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뭐 이제 현대차가 뭐 UAM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같은 거 만든다고 했을 때 사실 지금의 리튬이온 배터리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드론이죠, 드론. 무인 드론 같은 경우가 아무리 멀리 날려도 한 30분 정도밖에 못 가요. 이게 거의 한계예요. 생각보다 많이 가네요. 그 정도면 많이 가는 건데 이게 그냥 뭐 촬영하고 이럴 때 용도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물건을 옮긴다거나 뭐 실어서 좀 날라야 더 되니까. 크게 가서 사람을 태운다거나 그랬을 때 30분밖에 못 간다는 거는 기껏해야 도심 정도 움직이는 거지 여기서 예를 들어 뭐 천안을 간다거나 이런 건 불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리튬항은 그런 비행기 근데 여기가 또 리튬항은 부피당으로는 조금 달라요. 부피는 좀 커요. 부피당 에너지 밀도는 좀 작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약간 좀 이게 단점인데 이거. 그럼 뭐 만들 차보다는 비행기가 더 낫다는 거지. 비행기는 크잖아요. 더 크니까. 예. 그러니까 리튬항 배터리는 오히려 그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리튬항이 최적화될 수 있는 구조기는 해요. 그 비행기도 좀 커야 되겠네. 도시명 그 비행기도. 근데 좀 커야 되는데 그게 그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비행기라는 게 지금은 항공유를 쓰잖아요. 근데 이게 석탄 에너지를 그러니까 화석 에너지를 쓰면 안 된다는 거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나머지 차세대 에너지 기술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걸 안 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지금은 리튬이온 배터리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중에 수소가 있겠고, 그다음에 리튬항이 이제 좀 상용화가 되면은 오히려 리튬항에 적합한 거는 오히려 UAM 같은 거다라는 건데, 그리고 이제 황은 또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네. 뭐 리튬이나 코발트나 뭐 니켈이나 이런 거는 되게 구하기가 좀 희소 자원으로 보통 불리거든요. 근데 황은 좀 흔하기 때문에 기술의 안정성이 좀 높아지고 양산이 가능해지면은 배터리 단가를 많이 낮출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리튬항이 이렇게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상용화가 안 돼 있는 이유. 근데 배터리라는 거를 뭐 야 점점 왜 옛날에는 100km 가다 200km 가다 지금 500km 가니까 배터리가 되게 좋아졌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배터리는 94년도에 소니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든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의 혁신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것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갖고 있는 그 물성은 그대로 있는 거고, 그렇지. 에너지 밀도도 그냥 있는 거고, 이거를 조금 더 안전하게 하면서 조금 더 많이 넣는다거나, 아니면 이걸 매니징 시스템을 좀 개조해서 조금 더 효율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자동차에다 집어넣게 되면 모터를 좀 더 개선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배터리 자체가 변한 적은 없어요. 물질이 그대로니까. 예. 네. 근데 리튬항 배터리는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나쁜 점이 황이 일단 전기 전도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전자 이동이 좀 떨어지고, 그렇죠. 충방전을 하는 과정에서 폴리설파이드라는, 그러니까 황이 전자를 배출하고 나면은 폴리설파이드가 생기는데, 이게 생기고 나면 이게 배터리로서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충방전을 몇 번 하고 나면은 배터리를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공대생들이나 이과들이 잘 아는 얘기인데 공 기자는 문과 출신 아니에요? 제가 또 출입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또 이쪽이라. 출입이? 예. 네. 저희는 억지로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그 이 얘기는 자주 사용하게 되면는 배터리 성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교체해야지. 그러면 이번에 여기 이 얘기 나중에 드릴게요. 그리고서 이게 또 음극에는 리튬 메탈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음극에다 리튬을 넣어야 돼요. 양극이 황밖에 없으니까. 리튬 메탈을 쓰게 되면은 이게 삐쭉삐쭉하게 튀어나오는 덴드라이트 현상이라는 게 생겨요. 그럼 이게 전해진 막을 뚫게 되고 양극과 전극이 만나면 불이 나요. 그러니까 내구성이 떨어지고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리튬항 배터리가 지금까지 상용화되지 못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론적으로 이 리튬항 배터리가 어느 정도 에너지 밀도를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에너지 밀도를 줄여서라도 내구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더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리튬왕이 이만큼 되니까 우리가 이걸 다 쓸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연구자들이 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아니구나. 그러면 전고체다, 뭐 실리콘, 뭐 음극이다, 이런 수많은 이론적인 그 멋있는 꿈의 배터리들 얘기를 하는데 실제 연구자들이 하고 있는 거는 그 이론적인 수준을 달성하는 게 아니고 이 이론적인 수준에 있는 거를 어떻게든 끌어내려서 안정성과 내구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상용화를 시키려면 그게 꼭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좋아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론적으로는 얘가 차세대 배터리가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걸 갖추고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긴 배터리는 지금까지 없다. 아. 그리고서 이번에 LG화학에서 야, 그게 만만치 않구나. 그러니까 리튬왕이 나오기가 만만치 않은 거를 제가 좀 알겠네요. 얘기 예. 들어보니까. 근데 모든 배터리가 그래서 94년도 개발된 계속 그거 이후에 리튬이온을 쓰는구나.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LG화학이 고도 한 12km에서 50km 있는 성층권에서 장기 채공하는 태양광 무인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 무인기는 얘네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 여기가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만든 그 무인기에다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를 한 거예요. 무인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태양광을 받아서 그걸 이용해서 비행을 하다가 밤이 되면 배터리를 통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 방식인데 또 이게 한 13시간 동안 비행 테스트를 진행을 했다. 꽤 오래 했네요.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사실 10시간이라는 거는 그렇게 길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왜? 왜냐면은 얘는 배터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에너지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니까 사실은 영원히 떠 있어야 돼요. 아.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약간 좀 이론적인 얘기 아닌가? 어떻게? 이론적인 얘기긴 한데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예요. 여기 충전할 수 있는 에너지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 비치면 여기다 충전을 하고 태양이 빠지면 다시 배터리를 쓰고 그러면 이게 에너지 효율만큼이 좀 빠지더라도 가능하면 이거 사실 13시간 너무 짧은 건 맞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배터리를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이게 자동차를 샀는데 13시간 타면은 자동차가 멈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뭐 10년을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리튬왕의 13시간은 너무 짧은데 제가 조금 이제 알아보니까 한 달 정도는 날 수 있을 것 같다. 한 달. 예. 근데 한 달 정도 날 수 있는데 굳이 한 달 정도까지 날릴 필요는 없었으니까 그렇지. 13시간 갖다 내려온 건데 그럼 이걸 어디다 쓰냐? 비행기 좀 올라가서 13시간 있다 내려오는 그걸 어디다 쓰냐? 그 사람 태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진짜 리튬왕이 아까 그 단점 여러 가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그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 진짜 보완하면은 몇 달 동안 떠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몇 달 동안 떠 있지 못하면 상용화를 못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이게 약간 어디에 쓸 거냐? 그러니까 어디에 쓸 거냐? 그러니까 LG화학이라는 회사가 글로벌하게 리튬왕 쪽에는 그래도 탑티어에 가까운 회사인데 얘네가 왜 이 무인기에다가 이거를 실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세대 배터리 얘기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LG화학이 왜 여기다 했느냐 했을 때 이 그 무인기에 오고 있는 그게 잠깐 올라가서 예를 들어 통신 중계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군사용이에요. 군사용으로 통신을 잠깐 해야 되는데 통신망이 없어. 그럴 때 군용으로 띄워서 얘를 통신망으로 쓰다가 뭐 며칠 쓰다가 내려와도 상관없잖아요. 요런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자기의 기술에 대해서 약을 파는 사람들은 그냥 그 성능만 가지고 약을 팔아요. 근데 LG화학 정도 되는 회사가 약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부족한 기술이지만 요렇게는 쓸 수 있어요라는 용처를 보여줄 수 있는 거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군사용으로는 뭐 쓰임새가 있습니다. 예. 이게 군사용이라는 거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 가격을 불문한다는 거죠. 비싸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 무인기를 선택한 이유가 지금은 비싸지만 그리고 이게 잠깐 떠 있어서 오래 몇 년씩 쓸 수는 없지만 이게 군사용으로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거는 우리가 만들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겁니다. 네. 그 리튬왕도 어떤 세계적인 뭐랄까 시장이 아직 어떻게 형성될지 그건 아직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서도 좀 막 이 리튬왕 배터리 개발이 좀 있어요? 좀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좀 비교를 하나 해드릴게요. 올해 4월에 호주에 있는 브라이선이라는 회사가 리튬왕 배터리를 하나 발표를 했어요. 그런 게 있구나 실제로. 네. 근데 여기가 리튬왕의 그 어떤 연구진들을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호주에 있는 회사인데 중국. 네. 근데 브라이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회 충전으로 2,000km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게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또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거죠. 2,000km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하는 분들은 이제 자동차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이제 내연기관 끝났다. 1회 충전 2,000km 가면은 더 이상 내연기관의 시대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고 앞으로 전기차의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올 것이다. 이게 2,000km 달렸다고 발표를 했고 한 8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하고요. 완충 상태에서 30분 동안 완전히 방전을 시키는 환경에서 1,700회 충방전을 해도 90% 이상 성능을 유지한다. 야. 1,700회 넣었다 뺐다 해도 1,700회를 충방전할 수 있다. 내구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이거를 이렇게 설치를 하면 1회 충전으로 스마트폰 기준으로 일주일 이상 쓸 수 있고 자동차는 2,000km 주행이 가능하다. 가격은 1kW 시당 79,000원. 오. 근데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이 1kWh에 한 $150 정도 돼요. 17만 원. 훨씬 절반이네요. 반값이죠. 이거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양극재, 제조, 공정도 다 개발을 했기 때문에 대량 생산도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자를 좀 해달라. 아, 마지막은 결말은 투자해달라? 그쵸. 오. 우리는 아직 연구 단계니까 이런 거에 기술은 있다. 기술이 이렇게 훌륭하니. 예, 돈을 투자해주면 우리가 이거를 양산 설비를 만들어서 양산할 수 있다는 얘기가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브라이선이 이걸 발표할 때 진짜 전 세계 배터리 시장과 자동차 전기차 시장이 들썩들썩했었어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지. 호주에서 막 발표하니까. 예, 아니 지금 2,000km 가는 거 간다고 하니까. 그리고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연기관이 지금 뭐 2천만 대 팔리고 있는 시장이 싹 없어질 거다. 이게 뭐 중국에서 한 2천만 대 팔리거든요. 싹 없어지고 전기차로 확 뒤집어 엎어질 때 누가 이걸 주도할 것이냐? 테슬라롱. 전기차 회사 다 롱, 배터리 회사 롱, 다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브라이선이라는 회사하고 아까 제가 탑 레벨에 있는 회사하고 좀 비교를 좀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브라이선이 발표했던 거는 코인셀, 요만한 거. 요만한 코인셀을 가지고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그러니까 실용화 단계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커야 된다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파우치도 아니고 이게 뭐 진짜 이게 어마어마하게 모여야 배터리가 만들어지는 거라 이거 하나의 안정성을 가지고 배터리를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조금만 키워도 거기 안정성 문제, 내구성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에 비해서 LG화학이 보여준 거는 파우치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LG화학 파우치 배터리.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LG화학이 리튬이온 배터리 만들 때 쓰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LG화학은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어떤 성능을 발휘하고 지금은 가격이라든지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동차용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군용 무인기 정도 쓸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개발을 했습니다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은 무시무시한 걸 발표한 거예요. 전 세계 최고의 리튬이온 배터리로 뭘 보여줄 수 있는지를 다 보여준 거야. 군용 무인기. 예, 그 정도 수준이 차세대 배터리가 와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브라이선이 거기서 저희는 1회 충전 2,000km 갑니다. 오! 나사에서 바짝 긴장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브라이선을 발표를 하면서 사람들이 재밌어 하니까 1회 충전 2,000km 간다 하니까 다 설명은 하는데 이게 진짜 리튬왕이 보여주고 있는 미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굳이 LG화학 배터리를 갖고 왔는 이유가 여기는 아까 얘기했죠. 분리막, 전해질, 양극재 제조 기술을 갖고 있다. 브라이선. 근데 LG화학은 전 세계에서 이 제조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LG화학이에요. 그러면 LG화학이 한 브라이선을 봤을 때 누가 더 진짜 이게 말이 되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LG화학이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로는 요 정도를 할 수 있어요라는 최고의 기술을 보여줬을 때는 사람들이 시큰둥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갈 길이 아직 멀어 있는 요만한 배터리를 양산할 준비도 안 돼 있는 설비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것에는 열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배터리 업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버블이 껴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테슬라는 특별히 배터리 데이에다 뭘 하겠다라고 얘기한 건 별로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막 기대를 하고 흥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가 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얘긴 하죠. 뭐 예를 들어서 1kg에 500kWh 이상쯤 되면은 내가 도심항공 모빌리티 좀 생각 좀 해보겠다. 이런 얘기들은 그냥 머스크가 많이 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사실 거짓말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뭐 이때까지 최대한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그 얘기 하나 나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예. 어느 세상에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전고체 배터리부터 차세대 배터리에는 그 테슬라의 100만 마일 배터리 이것도 사실 신뢰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CATL 같은 경우는 아까 1kWh의 지금 배터리 금액이 $150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LG화학이나 어떤 리튬이온 배터리를 잘 만들고 있는 NCM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메이저 업체들의 목표가 $100예요. 이 정도가 되면 내연기관이라고 한번 해볼 만하다. 해볼만하다. 근데 여기서 중국의 CATL은 $60 얘기합니다. 어. 우리 60불이면 해준다. 이게 뭐 셀투팩 기술이라고 기술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그럴싸하게 들리긴 하지만 잘 안 되는. 그래서 $60를 얘기하니까 오 미래 배터리의 미래는 $60. 그게 아니라고 지금 $150에서 $100로 가는 것에 대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지. $60를 지금 앞에 내놓는 것에 대한 신뢰를 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배터리 데이 때 CATL이 $60짜리 셀투팩 배터리를 테슬라의 그 모델 3에다가 탑재하는 계획을 발표하지 않겠느냐? 테슬라 롱.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고. 아까 나노와이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서 있는 거. 나노와이어가 그 처음에 개발된 거는 2000년대 한 중반쯤이에요. 나노와이어 기술이. 이게 되면은 실리콘 배터리가 가능해지고 음극에 네. 그러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0배가 된다. 근데 그게 여기 스원 하나 그어져 있다는 이유로 그게 그 회사가 나노와이어를 만드는 회사가 그 옆에 테슬라 공장 옆에 있더라. 있다. 그러니까 이거다. 배터리 데이에서 이게 나온다. 근데 오히려 이건 머스크가 부인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배터리의 발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주에 관심이 많으시고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많으시면은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세계 탑 레벨에 있는 회사가 보여주는 비전을 보고 그거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믿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개발 공정이나 개발 계획들을 봤을 때 탑 레벨을 한번 믿어봐라.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분야에서 레벨 2의 딥러닝 자율주행을 제일 잘하고 있는 회사는 테슬라예요. 근데 테슬라가 안 되는, 테슬라가 할 수 없는 상용화되어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굳이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믿고 투자하고 돈 날리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니콜라 같은 회사가 수소 트럭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탑레벨에 있는 도요타라든지 현대차가 만든 수소 트럭을 봐라. 그리고 이 수소 트럭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면서 니콜라를 봐라. 지금 현대차가 400km짜리 수소 트럭을 만들었는데 니콜라는 내후년에 2000km 간다는 거, 아니 1000km가 넘는 걸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것까지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했을 때 리튬암 같은 경우는 LG화학이라는 세계에서 제일 배터리를 많이 만드는 회사가 제일 잘 연구하고 있는 분야고 그 수준이 13시간 올라갔다가 내려와 있는 한 파우치셀 정도의 그 레벨 수준으로 리튬향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고 거기서는 2025년에는 뭐 양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리튬향. 예. 근데 이것도 차에 적용될지는 조금은 좀 미지수다. 그쵸. 그냥 팩으로 된 리튬향 배터리를 양산하는 정도 수준까지는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차에 적용된다는 얘기는 LG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인기에다가 태워가지고 한 2달 정도 돌릴 수 있는 요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게 현재 보여지고 있는 차세대 배터리의 수준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탑 레벨의 회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기술에 대한 연구, 이해, 그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요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붐을 이루고 있는 그 기술주에 대한 어떤 투자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얘기를 권순우 기자가 쭉 해주셨는데 얘기 듣다 보니까 야 우리나라 그 일부 대기업들이 차세대 기술, 신기술이라는 몇몇 분야에서는 상당히 좀 앞서가고 있다라는 좀 그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앞서가 있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때 시작할 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없는 사람은 너무나 큰 소리로 얘기하고 기술이 있는 사람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는 공개가 되고 회자가 돼요. 그리고 그런 기술이 나오면은 어디서 좀 이렇게 공부 좀 하셨다는 분들이 이론적인 얘기니까 다 배웠단 말이에요. 이게 갖고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갖고 이건 이런 뭐 2000km가 되고 에너지 밀도가 이만큼 되고 막 이거 다 설명을 해요. 그럼 실제로 이거를 상용화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레벨이냐는 연구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무슨 연구를 어느 수위까지 했는지가 다 보안으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레벨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실제 하고 있는 회사는 보안이 엄청나게 또 심하겠지. 그래서 말을 안 해요. 못 하겠지. 예, 그리고 만약에 저런 발표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비판도 안 해요. 왜냐면 내가 연구해 보니까 너무 힘든데 쟤는 뭔가 좀 새로운 방식을 했나? 그리고 제가 뭐 공개한 게 별로 없으니까 뭐 코인셀 하나 가지고 한 거니까 저거 말고 뭐 제가 뭐가 있나? 나는 잘 안 되는데 쟤는 했나 보네? 요 정도 생각을 하고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 미공개 정보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공개 정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LG화학에서는 자기의 리튬환 기술을 되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그 보수적으로 하는 데가 무인기를 띄워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설명해주고 있어요. 리튬이온 배터리의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됐고 그러니까 어디에 사용했을 때 제일 적합한 배터리고 이걸 자기네가 어떤 형식의 파우치셀로 만든 것도 제가 보기에 리튬이온을 파우치셀로 만든 거로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거든요. 코인셀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것을 보여준 건데 우리는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야 파우치셀로 리튬이온을 만들었다고? 하면 충분히 열광할 만한 일이거든요. 네. 근데 아무도 열광하지 않아요. 거기서 1회 충전 2,000km 요거에는 열광하는데 와 리튬이온이 벌써 파우치셀로 만들 수 있는 수준이야? 수준까지 갔어? 그럼 대용량화가 가능하고 이게 진짜 비행기도 띄웠고 뭐 이제 좀 있으면 자동차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는 안 하지. 예, 그러니까 못하지. 우리가 요 정도 만들었어요라고만 얘기하지. 공시 위반이지. 공시 위반이 허위 아니고 공시죠, 허위 공시.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기술이라는 부분들은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 이런 류의 흐름들을 보여요. 네. 그때 진짜 그냥 어중이 떠중이 어중이 떠중이 논문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연구실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문들이 발표가 되거나 뭐 어떤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IR을 하는 내용에 나와 있는 그런 기술들만 볼 게 아니고 진짜 좀 저는 탑 레벨에 있는 회사들도 좀 이런 혼선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기들의 그 기술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공개할 건 그때 좀 이렇게 좀 많이 공개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리튬이온의 수준이 진짜 상용화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마일스톤을 좀 보여주는 거. 그래야 어떤 시장의 과도한 기대감으로 갖다 과도하게 빠지는 일 없이 그치. 그래도 좀 차분하게 차세대 배터리의 시대로 갈 수 있으려면 네.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네. 이 부분들을 좀 많이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권 기자 얘기 들으면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텐데 그 옛날이 아니죠. 제가 이제 지금도 많이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실 그 바이오 회사들 R&D를 막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성과가 있어서 매출이 좀 나오고 이익이 좀 나. 예.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 밸류에이션을 엄격하게 해요. 성과가 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주가가 끼케야 뭐 PBR 기준으로 한 10배 가면 엄청 많이 가는 엄청 거예요. 많이 가는 거죠. BR 기준. 네. 네. 근데 이제 매출이 없고 당연히 이익도 없고 근데 열심히 지금 뭔가 뭐 삼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끝내준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근데 공개는 잘 안 해. 예. 뭐 이거 뭐 영업 기밀이다 이런 거지 한마디로. 그런 회사들은 밸류에이션이 엄청 돼가지고 몇 조 가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바이오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 또는 뭐 배터리의 특성상 뭐가 그럴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권 기자가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조금 와닿긴 해요. 뭔가 좀 정보가 새로운 기술인 만큼 이게 어렵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뭔가 열어나가는 그런 그 기술 개발이고 도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은 때로는 너무 앞서가고 너무 과하고 예. 빠르고 막 이런 일들이 다반사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맨날 오류가 반복되고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이거 아니었네 해가지고 다시 또 크게 또 이제 후퇴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또 우리 시장의 역사이기도 하고 투자의 또 역사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을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 신기술 개발을 하는 회사들 그 당사자들이 어떤 그 IR이나 이런 정보 공개를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테슬라의 마케팅 전략 관련해 가지고 좀 브리핑을 좀 해줄 수 있느냐라는 제안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테슬라는 광고비를 안 쓰는 회사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은 테슬라에 열광할까? 테슬라가 자기네들의 어떤 기술 특허를 다 공개를 하고 자기네들이 기술이 있을 때 사람들한테 되게 잘난 척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기술을 가지고 뭔가 우리의 또 맨스플레인 아저씨들이 공대 나온 아저씨들이 저 기술은 말이야 그러면서 막 설명을 또 해요. 그러면서 그 기술을 아는 사람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아 그래요? 테슬라 기술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테슬라 주식 사려면은 기술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되니까 그 기술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 기술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 기업을 친근하게 느끼고 그리고 그 기술이 달성되는 그 성취감을 그 일반 사람들과 회사가 같이 공감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테슬라를 둘러싸서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에피소드 같은 거 올리면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장난도 아니고. 그러니까 알고 싶어하고 그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이런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에 반해서 그럼 현대차의 EGMP가 뭘로 만들어지는지 LG화학의 배터리가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보다 LG화학의 배터리 파우치 배터리가 어떤 점은 더 좋고 어떤 점이 나쁜지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은 그런 거에서 굉장히 얘기를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테슬라가 마케팅을 어떻게 하냐? 걔네들은 잘난 척을 하더라. 그럼 왜 우리는 세계 최고의 배터리 회사들이 3개나 있는데 자기네들의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모르다 보니까 어디선가 이렇게 회상처럼 등장한 2000km 간다는 애 있으면 거기에 열광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만약에 LG화학 내가 주주인데 LG화학 배터리 수준이 세계 최고라고 내가 자부심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 그래서 LG화학한테 얘기를 듣고서 그걸 막 주변 사람들한테 막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아 LG화학 배터리는 NCM 811은 말이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 누가 야 거기 2000km 가는 거 있어. 여기 이게 장난 아니지 않냐? 그러면 야 장난 아니야 지금? 야 코인셀 가지고 지금 만들어 갖고 지금 이거 가지고 뭐 한다. 야 LG화학은 이미 리튬왕으로 파우치 만들어 갖고 띄웠어. 이거 한 달은 날릴 수 있어. 걔네는 안 되잖아라는 얘기가 공문장에서 붙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2000km 간다니까 우와 대박 전기차가 시대를 다 먹겠지? 테슬라롱. 이거는 오히려 정보가 왜곡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분야가 있고 자기네들이 목표로 세우고 있는 로드맵이 있다면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공개를 해줘. 로드맵을 못 세우는 것도 소심해서 그런 거거든요. 혹시나 달성 못할까 봐. 그 이제 신기술과 관련된 그런 스토리 중에 가장 그 위험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사실은 그럴 것이다. 뭐 이런 추측성. 예. 그다음에 앞으로 이게 사실은 뭐 지금 뭐 이렇게 팔리는 상용화된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예. 막 서로 그냥 막 말을 지어내고 이렇게 앞서가고 막 그러다 보면 막 갑자기 뭐 회사 의도와 함께 뭐 이상한 회사를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아주 없던 기술을 또 갖다 붙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뭐 유튜브 상에서 아주 많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저 권순우 기자가 좀 그런 그 신기술 그런 관련된 그 담론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 좀 그때그때 한 번씩은 좀 이렇게 냉정하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네요. 너무 힘들어요. 아, 제가 문과라서 힘든 것도 있는데 네. 이 이벤트 LG화학이 보여줬던 리튬이온의 무인기를 띄운 이 이벤트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취재하기가 너무 어려워. LG가 뭘 보여주려 그러는 건지를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기술 설명을 너무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되게 취재하기 힘들다는 것도 저는 불만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유경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